예, 장관님 오늘 수고하시네요. 원래 우리 여야 모든 의원들이 이제 장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니까 기존에 조금 난맥상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바람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그냥 체계적으로 들으시고 그중에 정책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때 청문회 시작하실 때 기초 통계를 정비하고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해서 농정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농업 통계가 지금 2008년부터 통계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죠? 예. 작년에 그 예결 개수조정 소위할 때 통계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농업 관련 통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추상적으로 통계를 내면 그 통계 기능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쌀 직불금 문제도 있고 또 그 통계의 가장 중요한 그 맹점이 현실적으로 전체 농지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 하고 전체 농지 중에서 어떤 작물을 생산해내는지 한 통계가 구체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 지역구 진안군에서는 농지원부하고 그 다음에 위성사진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전 농지를 필지별로 코드화를 냈습니다. 일단 진안은. 그리고 작물하고 수확량 등을 실사해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국회의원 되기 훨씬 전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군이나 면이나 단위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굉장히 형식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농업회의소에 그 일을 주어서 그 농지 관리까지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통계조사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또 훨씬 더 구체적인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조직을 통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해서 패러다임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게 있는데 저희 장수군에서 2013년도 첨단 온실 사업으로 해서 1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는 산림청도 그렇고 많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전에 공모사업은 한 개 일위에 70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주는데 그 건물 지어놓고 농민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몇십억씩 건물을 지어놓고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건물을 문 닫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권역별 사업이.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1억이 투자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2명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 만들어줘야 합니다. 첨단온실 아까 뭐 동부 안농도 있지만 몇백억, 100억, 60억 주면 뭐합니까? 그 위에서 나오는 과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하시기 전에 장관님께서도 언뜻 언급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소농이라든지 또는 장목반에다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지금 농업회사 법인한테 지원해주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융자나 보조 시스템을 한번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왜? 150억, 100억씩 첨단온실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 지역 사람들이 향유하는지를 반드시 한번 정책 검증을 해보시고 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들의 예를 들어서 조합 같은 걸 결성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억짜리 첨단온실 사업을 준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 그 지역에 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조합을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쓰게 하고 그리고 또 교육국에서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농정의 기본 방향이 대기업한테 돈 주고 농업회사 법인한테 50억, 100억 주어가지고 전체 농업에서 그 생산되는 그 그로스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평균 이하의 농가들을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
그로스 증가량은 적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건 융자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아까 정책 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하신다고 했는데 농업회사법인에게 투여된 공모사업들 있죠. 첨단 온실 사업, 뭐 권역별 사업, 그 사업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분배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건 정책 실패입니다. 왜냐? 10년, 15년 동안 1년에 농업, 농촌에 10조 이상을 투여했는데 농가 부채는 3배로 늘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농정 실패는 시장 기능에 맡겨놓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실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뭐 한우 문제라든지 쌀 문제라든지 뭐 돼지고기 문제 다 그래서 쌀도 공공비축미 순회할 때 실질적으로 매수 가격을 정부나 농협중앙에서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고기도 소도 이제 이제 일부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또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축사는 난맥상이 있는데 일단 원산지 표시를 좀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원산지 표시 소고기의 경우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뭐 한 4, 5년 전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원산지를 잘 지켜서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었겠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한우가 아닌 수입소를 가지고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한우 소비량이 극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자료를 언뜻 봤는데 식당에서 사용하는 소고기 중에 약 75%가 수입소입니다. 그런데 과연 원산지 표시가 수입소 원산지 표시가 몇 %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과연 한우를 먹는지, 한우를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조금 근본적인 대책은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뒤에서라도 이렇게 사후 대책이라도 강구를 하면 조금 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2가지 통계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정책 성과를 평가해서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 부분하고 아까 그 융자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좀 강화해서 억지로라도 차라리 수입소 아니라고 표시하라는 거죠. 왜 한우라고 표시하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록 의원님.